개천절에 도심에서의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가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경찰은 집회를 하면 벌점을 매겨서라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차량 시위를 하겠다. 코로나 감염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표현시키는 방법이다.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도심 내에서 200대 규모의 차량 시위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차량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이 단체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신고한 차량보다 더 많은 차들이 참여할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여러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해당 단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늘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단체 측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전염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그냥 금지를 통과하는 것은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그대로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 금지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불법 시위에 사용된 자동차를 현장에서 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을 매겨 면허 정지 내지 취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를 이용한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불법 참가자를 검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네, 차량 집회에 관련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부분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석기 특별사면 차량 집회는 막지 않고 반정부 차량 집회만 막는다 하는 주장이 있죠. 어떤가요? 예, 오늘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석기 특별사면 차량 집회는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땐 거리두기 1단계였습니다. 개천절 집회는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강화된 2단계에 따라 금지하는 겁니다. 강화된 2단계는 8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25일엔 이석기 관련 집회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선 5천여 명이 모여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도 했고 서초구에선 1,500여 명이 모여 총선 불복 집회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기 분당구의 일부 주민들이 신혼희망타운 조성 반대를 위한 차량 집회를 신청했지만 금지했고 이 법원도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고 계속해서 금지토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도 차량 집회를 계속해 왔는데 개천절에만 못하게 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예, 이번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는 새한국이란 단체에서 지난 19일과 26일 이 추미애 장관 사퇴 등을 주제로 차량 집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6일 차량 집회의 경우엔 10인 이상 집회 금지 규정에 맞춰서 9대 이하로만 신고를 했고 집회가 금지된 지역을 피해서 차량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참여한 차량은 각 구간마다 5대 안팎이라 교통체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9대씩 신고한 그때와 차량 200대를 신고한 개천절 신고와 같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집회 주최 측은 법원도 집회를 못하게 금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그때처럼 차량 9대 이하로 줄여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막지 못하는 겁니까? 예, 경찰은 개천절 집회 때 차량 9대 이하로 다시 신고를 해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수백 대를 동원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오다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9대로 줄여서 하겠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단체 일파만파가 100명만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천 명이 모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개천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영상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시위에 참여해도 됩니다. 차량 시위는 서울은 각 구청, 구청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집회를 못하게 할 거면 드라이브스루 검사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죠. 예, 집회와 검사는 다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차량 집회는 차를 타고 모여도 집회 전과 후에 준비 해산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며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검사를 받는 차량들은 검사를 받기 전과 후에 차에서 내려 따로 모일 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법원이 이번 개천절에 차를 타고 집회를 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서울 강동구 일대를 돌겠다며 신고한 집회에 대해
9명 이내 인원이 9대의 차를 나눠 타고 2시간 동안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한 명이 타야 하고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네, 경찰이 내린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죠. 집회를 계획했던 8.15 비대위는 그 대신에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이 1인 시위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집시법상의 집회와 시위는 많은 사람이 뭉쳐서 다수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말 그대로 혼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아닙니다. 집시법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사전 신고나 금지 통고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경우처럼 네. 금지 통고로 집회를 할 수가 없을 때 1인 시위를 한다고 모일 수가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1인 시위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집시법상 집회 시위라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이미 장소를 선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섰고 다른 동료들은 피켓이나 구호 없이 30분 이상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네. 1심은 1인 시위다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주위에 선 사람들이 특별한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수의 위력, 기세를 보였으니까 이게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혼자 서 있더라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 보시죠. 최대 30m가량 떨어져서 피켓을 들었던 여러 노동자들이 각자 1인 시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 2, 3심 모두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이라고 보고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따져보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참가자들이 미리 만나서 계획을 논의했고 또 모두 한 같은 단체가 만든 피켓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 시위라고 모인다고 해서 다 법적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뭐 사후 판단인 거잖아요. 경찰이 미리 사전에 1인 시위를 못하게 봉쇄하는 거는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논쟁적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1인 시위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라면서 어떻게 막을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 때를 보면요. 법원이 허용했던 이 100명 참가 집회가 결국 대규모 불법 집회로 번졌죠. 경찰은 이번에 열릴 그 개천절 1인 시위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1인 시위를 이런 예측만으로 막는 게 가능하냐,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논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어제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 9대로 하겠다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허용했죠. 그러자 차량 9대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가 더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새로 신고된 집회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천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새로 신고한 단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새한국이 신청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선 안 되고 차에서 내리면 안 되는 것 등 9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새한국이 어젯밤 법원이 허용한 경로 외에 5개 구간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애국순찰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신고된 건들도 대규모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금지할 방침입니다. 개천절을 하루 앞둔 상황이라 새로 신청한 차량 집회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금지 통보를 지금 해도 사실상 그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에서만 유일하게 9대가 차량 시위를 하게 됩니다. 새한국 측은
앞으로도 1인 차량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코로나19가 걱정되는 개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존의 법원은 내일 차량 집회만 그것도 9대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그 강동구만 허가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 일대 외에 서울 우면산 터널에서 방배동을 거쳐 구의동까지 차량 집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단체들도 있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내일 집회 상황부터 정리했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법적으로 가능한 집회는 2건입니다. 보수단체 새한국이 신청한 서울 강동군의 차량 집회와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서울 우면산 터널에서 구의동까지의 차량 집회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참가자 목록을 미리 경찰에 알려주고 집회 전후로 참가자끼리 모이지 않으면 차량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법원 판단 이후 새한국 측은 서울 강동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한국 측은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존에 허가된 서울 강동구 안에서 차량 집회를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1,000명이 모이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8.15 비대위 측도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떤 형태의 집회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모두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8.15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퍼지는 일을 미리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천절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6곳에 출입을 막고 전동차가 서지 않고 지나가게 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